제9회 2022년 에리카 리믹스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 공학과 교수님 세 분 모시고 각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시티 공학과의 태성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스마트 시티 공학과의 태성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건축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교수이면서 스마트 시티 공학과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축물, 도시 단위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평가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성 평가를 활용한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BK 사업단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융합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입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스마트 시티를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는 보시는 것처럼 건설 인프라, 건축, 교통, 토목 어떤 기반으로 건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정보통신, AI, 빅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융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관점의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는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고요. 저는 이 사업단 안에서 스마트 시티를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축 재료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재료들이 모여서 이제 건축물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레벨에서 연구가 있고 또 이제 건축물이나 교통 그리고 토목 구조물들이 합쳐져서 도시 레벨이 되는데 그런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의 연구 크게 어떤 세 가지 단계로 연구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 재료적인 관점인데요. Sustainable Building Materials, 지속 가능한 어떤 건축 재료, 건설 재료에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건축 재료 레벨에서 평가하는 평가 기술 개발, 이런 형태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건축 재료, 건설 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관점에서 탄소 배출량, 탄소 중립, 탄소 저감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건설 재료에 대한 탄소 저감 성능, 그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콘크리트가 굉장히 우리 저희 건설 분야에서는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그러한 콘크리트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콘크리트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이냐, 또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재료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재료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런 어떤 친환경 건축 재료, 탄소 저감 건축 재료에 관련된 연구들을 한 이후에 그런 재료들이 이제 조합이 되어서 구축되는 건축물 레벨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술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신축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 가능성 건축물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리모델링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서
또 하나의 어떤 신축 이외에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평가 기술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건축물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 레벨은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건설 구조물 레벨에서 도시 레벨로 연구 범위를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야에서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양대 소속의 많은 교수님들과 또 연구자분들과 이 도시 관점에서 융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BK 사업단,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 양성교육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인구 연구단이 건축, 토목, 그리고 교통, 로봇, 경영까지 포함된 그런 다양한 교수님들이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시티 이 교육연구단을 통해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그린시티 탄소 중립 성능 평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하는데 탄소 중립 관점에서 그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 번째 연구는 지금 어떤 도시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기 이전에 스마트 캠퍼스라고 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 중립 성능, 환경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국제활동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융합연구 희망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건설 인프라와 정보통신 데이터 융합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지능형 도시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도시를 이제 구성하는 건 건축물도 있습니다만 토목구조물도 있고 또 교통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BK 사업단에 함께하고 계시는 교통물류공학과의 이건우 교수님 쪽은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어떤 교통체계에 따른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건우 교수님하고의 어떤 융합 연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이제 고도화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그런 어떤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서 우리가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김한용 교수님은 저희 또 BK 사업단에 함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 저희가 좀 생각한 것은 전자공학부의 서승영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저희 에리카 캠퍼스의 다른 지능형 차세대 교육연구단 BK 사업단에 함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BK 사업단에서 서 교수님은 이제 초대를 해서 특강도 저희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고요. 서 교수님은 이제 건설 구조물의 유지 관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완을 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셔서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관리 체계를 저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세부적인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도시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에리카 캠퍼스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캠퍼스를 자그마한 스마트 시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에리카 캠퍼스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을 하는데 탄소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그런 환경 영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BIM, GIS 기반, 교통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좀 더 이제 가시화되고 어떤 연구 성과물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안산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저희 우리 에리카 캠퍼스 저 앞쪽에 있는 89블럭이라든가 90블럭을 스마트 시티로 구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융합 연구들이 안산시의 이런 스마트 시티 어떤 구현에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 그 스마트 시티 BK 사업단에서는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연구자분들의 많은 그런 좀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제 연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로 스마트 시티 공학과의 박태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시티공학과 박태준입니다. 어, 이런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 공학과에도 소속돼 있고 로봇 공학과에도 소속돼 있어서요. 예,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로봇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융합연구 희망 분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I 로봇으로 만들어가는 산업과 사회의 혁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AI 로봇이라고 하면 AI가 있고요.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로봇,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뇌와 로봇이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여기에 또 CPS라고 하는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CPS는 디지털 트윈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시각화는 좀 메타버스라는 형태로 이제 시각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져야 이제 AI 로봇이 되는데 원래 출발은 이 CPS랑 AI를 해서요. 이제 랩 이름이 카이랩인데 CPSN AI 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엑스퍼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로봇하고 융합하는 쪽, 피지컬 물리세계의 피지컬 시스템과 융합하는 쪽을 하는 게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밑에 적혀 있듯이 보고 듣고 집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AI로 경험을 해가면서 더욱 똑똑해지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이거를 다양한 분야랑 융합하고 응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내용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돼서 인간의 지적을 능력을 구현하는 혁명이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전 산업혁명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현실 세계랑 사이버 세계를 융합하는 혁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연결 초진영 사회로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중요한 기술들이 이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해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기능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몸에 해당되는 로봇과 두뇌에 해당되는 AI를 결합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현실 세계랑 사이버 세계를 융합하는 관점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AI 로봇 기술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융합연구, 응용연구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보시면은 현실 세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봇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제 로봇이라고 봤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숨어있는 클라우드상에 숨어있는 로봇, 사이버 세계에 있는 로봇도 중요하고요. 아까 태성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보면 사이버 세계 구름 속에 로봇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로봇을 동기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사이버상에서 학습하고 분석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 그림으로 가는 그런 AI 로봇을 만들고자 하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대상이 로봇에서 점점 더 커져서 교통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왜 AI 로봇인가 보면 삼성전자도 이 분야에 이제 240조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현대 자동차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현대차도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 자동차랑 업의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로봇 분야가. 그래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아주 크고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안산시가 속해 있는 인근의 반월시와 산단이 있는데 이쪽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AI 로봇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공정은 AI 로봇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수요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은 이제 청년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으로서 이제 특히 위험한 공정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고용 불확실성이 확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인력 수급 문제가 또 중소중견 제조업체 심각한데 이 부분도 로봇 보급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은 필연적인 미래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저숙련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로봇 관련 고숙련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AI 로봇이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안산시는 이제 시장님이 이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요새 뜨고 있는 배달 로봇이나 뭐 요리 로봇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이 상당히 이제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 창업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 창업 활성화 측면으로서도 볼 수 있고요. 이 동영상 보면 LG랑 삼성에서 그리고 있는 로봇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그 안산시에서도 이제 요거 이제 시장이 보고 드린 자료인데요. 로봇시티 안산이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 자체를 로봇시티화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각도로 좀 여러 가지 뭐 6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태성호 단장이 말씀하셨던 8급블럭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로봇 시티로 로봇을 접목하는 개념,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접목하는 그런 스마트 로봇 시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올시와 산단도 이제 로봇만으로 혁신하고 우리 안산 사이언스 밸리에 있는 역량들도 용합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쉐어라고 적혀 있는 로고가 있는데 이게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 공유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봇 쪽은 이제 테스트베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리소스만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ASB 기관 중에 생산기술연구원은 로봇연구부가 이제 여기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KTL에도 로봇 시험 인증 관련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를 좀 집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리빙랩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들 위한 체험존도 만드는 그런 공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만들어져서 아마 12월 20일 정도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 이런 또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진행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스마트 시티는 이제 우리 스마트 시티 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건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단 관련 내용이었고, 이건 이제 연구 분야인데요. 저희가 하는 연구는 AI 기술, CPS 기술을 로봇에 이제 접목하는 그런 연구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건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로봇에 필요한 AI 기술이 뭔가 그러면 강화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초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 기반의 다양한 로봇 시스템 설계하는 개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딥러닝 기술을 좀 활용해서 제조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성 합성 인식 기술, 또 필요에 의해서 산업체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로봇 비전 기술, 제조 AI 기술, 그다음에 용접 로봇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개발하는 이런 쪽을 뭐 산학과제라든가 융합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걸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필요한 요소 기술이 이제 슬램 이런 구하는 기술, 내비게이션 기술을 좀 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랑 연계하는 산업 과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S 쪽에 이제 내년 1월에 몇 가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랩에서 하는 내용들 꼭지만 좀 모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교수님들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주제를 같이 찾아볼 생각이 항상 있고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했던 사례를 보시면 이제 AI 로봇 시스템, 비전 검사 기술하고 물체를 잘 짚는 파지 기술, 벽지 기술을 용합해서 시스템 만드는,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 짜는 게 아니고 로봇을 접목해서 동작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이 내용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접목이 돼서 실제 라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접 로봇 자동화도 저희가 수년째 하고 있고 직접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 쪽 과제를 통해서 생산 라인에 좀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그래서 실제 시스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하드웨어랑 결합해서 시스템 만드는 쪽이 저희 랩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AI 로봇의 메타버스 개념을 좀 접목하는 메타 트윈봇이라고 하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에 달려있는 각종 라이다나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현실 공간을 스캔해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고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요양원 같은데 고령자들과 이제 손자들 만남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지만, 이 기술은 그대로 이제 스마트 공장, 요새 메타버스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한양대 병원의 안과학 교실 교수님하고 이제 협업하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딥러닝 비전 기술 기반이 되겠지만, 물론 로봇 하드웨어도 있지만요. 그래서 3차원 안구 운동 수치 분석을 해서요, 눈검을 관리하는 그런 기기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템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화 쪽에 이제 개발에 가까운 연구보다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융합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협업하는 쪽으로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면, 음성 번역하고 합성 기술을 하는 기술은 AI 학과 정우환 교수님, 공용태 교수님과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진행하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사업화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 플랫폼 개발하는 거는 이병주 교수님, 전자공학부, 그리고 디자인대 송지성 교수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로봇, 그다음에 건설 재료 분석 쪽으로는 이한승 교수님, 그리고 임지특 교수님, 경북대 이동원 교수님 쪽에 거기도 또 이제 지능형 건설 자동화 ERC가 있어서 그쪽 분들과 함께 건설 분야도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해왔던 히스토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병원과의 의료 관련한 쪽, 그다음에 제조 쪽, 그리고 건설 쪽으로 영업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니즈가 있으면 함께 디스커션하고 새로운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안기영 교수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교수님들께서 그 담론적인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강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역시 그 스마트 시티 공학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동시에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내 철근 무의식에 따른 전기 방식 메커니즘 및 구조거 등의 상관 규명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 표준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가이드라인 국내외에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성능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그 미세 구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거시 형태의 구조 성능까지 전체적인 거를 망라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이 메조 사이즈의 이제 염화물의 임계치라든가 전기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 쪽에 대한 연구가 주 타겟이었다면은 좀 더 들어간 미세 구조 부분, 뭐 마이크로라든가 나노 사이즈 부분부터 그에 따른 구조 거동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연구 영역을 좀 확장하였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구조 거동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내구 성능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그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에서 보는 거하고 그거에 따른 구조 성능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부착 강도라든가 이제 단발적인 거를 보지 않고 구조 거동 자체를 실질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염화물 임계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쓰려면은 그 명확한 어떤 수치를 제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염화물 임계치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치를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지 않고 추천치만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내구성에 대한 저해가 될 만한 요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 하나씩 좋은 점이 있으면 뭐 단점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전기방식법인데 전기방식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이제 철근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의 대한 규명이 일반적인 부식하고는 달리 콘크리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화학적 조합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과 전기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그 부분을 도출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 구조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철근이고 이쪽이 이제 시멘트 부분, 콘크리트 부분인데 이런 그 미세 구조적 분석을 접근하면서 동시에 이걸 또 구조적인 거동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링크를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거동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긴 힘들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 이 BK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이를테면 구조 부분은 저는 베이스 자체는 이제 재료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하시는 분들과 이 구조 모델링을 같이 링크하고 싶고 또한 이제 전기화학 쪽 이런 재료공학이라든가 우리 BK 사업단에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축 쪽에 또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스마트 시티 쪽에 연결을 시키려면은 결국 돈입니다, 돈.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수명이 보통 이제 건설 구조물 같은 경우 50년이다, 100년이라는데 이거를 내구성 자체가 확보가 된다면 50년, 100년이 아니라 뭐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링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오늘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10회 에리카 리믹스 행사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